배려심 많은 친구가 식당에서 물어본다. 혹시 내가 육식하는 걸 보는 것도 불편해? 난처한데 비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무기력한 책 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많이 더워졌어요. 반소매를 입기 시작했는데 김소리 변호사님은 네. 그 사계절용이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집에 6벌이 더 있으신 거예요?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미니멀리즘. 되게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옷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닌데 쌍둥이신가? 어쨌든 우리 리액션의 마스터 또 모셨습니다. 김소리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이 없는 김소입니다. 아무튼 비건도 예전에 밝은 책방 저희가 찾아갔을 때 네.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재밌어요 이거. 추천. 재밌겠다 같이 읽어보자 추천해 주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판하고 오셨나요? 오늘 재판이 있어서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아니 오늘은 결과를 듣는 날은 아니었어. 그거 결과 나왔나? 아니 결과 안 나왔어요.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님이 또 소개하셔가지고 그때 책방에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목이 아무튼 비건이라 이 저자가 비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또 본인도 어떻게 비건을 실천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저는 제일 재밌는 건 가장 뒤에 반응들 파트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 채식한다, 나 비건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되게 유치한 정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까지도 다 답을 해놔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비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용으로 좀 많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건은 좀 뭔가 약간 좀 장벽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어려울 않아요? 것 같고. 네. 처음 접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나? 본인도 비건이 아니었다가 비건이 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억울해하잖아요. 네. 30살 때까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됐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다. 작가님이 김한민 작가님 책섬이라고 저는 그래픽 노블 그것만 본 적이 있거든요. 오. 괜찮게 다가와서 약간 날카로운 경향이 있어요. 그림책인데도. 날카롭게 짚어내는 부분이 궁금하다. 있어요. 샘플책 드릴까요? 소리 변호사님은 채식을 좀 하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죠. 저도 전혀 안 하고 육식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처음 받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채식 안 하는 입장에서 비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은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건이란 얘기를 했을 때 나 때문에 생기는 뭔가들이 있잖아요. 파생되는 채식도 상황들. 있고 비건인데 쟤 빼고 어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게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당신도 연결되었나요? 비거니즘이란 끊어진 연결고리를 되찾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실제로 또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무리 고기를 먹는다 해도 요즘 분들이 막 개고기를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저한테 물어봐요. 너 그러면 고기 보면 안 먹고 싶냐? 안 먹고 싶은 게 너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개고기 보면 먹고 싶냐? 저는 좀 그런 기분이야. 돼지나 소를 봐도 먹고 싶지가 않고 개고기는 좀 막 이렇게 되잖아. 그게 개하고는 연결감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소, 돼지 다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돼버리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화가 완전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연결감이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아직 그 해산물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얘 여기서 포유류라고 하는데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못 먹겠거든요. 근데 생선 이런 거는 먹어줘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비건 쪽에서는 물고기라고 안 하고 물살이라고 해요. 물고기도 인간 중심 메인이라 그래서 물살이들에 대해서는 연결감이 지금 회복이 안 됐구나. 저 지금 너무 웃긴 게 지난 촬영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말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래요? 그치 날이 다른데 오늘 조금 덜 힘드셨구나. 오늘 저녁을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감을 회복했다라는 그 개념이 되게 좋았어요. 이미 이거 읽었을 때도 저는 비건을 조금 실천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 이런 동물을 먹을 때 연결감이 아직 덜 회복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동물들과의 연결감이란 건 얼마나 나랑 부대꼈냐 이건데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소, 돼지, 닭이랑 마주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없죠. 그러니까 없죠.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데도 사실 큰 꺼리낌이 없고 저도 이제 육식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한 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4년 전인가 맛의 배신이었나? 치킨 만들 때 쓰는 닭을 이 정도 규격으로 얼마나 빨리 키우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이랬거든요.
같이 그때 했었는데 롤 모델로 생각하는 이 정도의 닭을 누가 근접하게 키워내느냐. 좀더 닭. 갓살이 이렇게 되고 벌거. 브라질 닭 보셨어요? 브라질 닭 되게 건장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브라질 닭. 아 맞다. 공장화가 되면서 어떻게 사료를 이 정도 먹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은 이 정도 큰 닭을 빨리 키울 수가 있냐. 돼지나 소는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화된 축산 환경에서 걔네가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죽어나갔고 이런 거를 생각할 진짜 말씀하신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한민 작가님이 돼지나 소들도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정말 참혹하게 죽고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닭도 그랬는데 안쓰러워졌달까? 연결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식을 바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힘들죠. 그냥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또 완전 잘못됐어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걸 먹기까지의 그 동물들이 당하는 희생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은 공감이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건을 실천할 것이냐 이 그 얘기를 파트도 했을 있죠. 때 하지 못할 거라면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라면 남기지는 말자. 그래. 남겼을 때 그 소비되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동물들은 그만큼의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 그래도 덜 생산하면서 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더라. 저 옛날에 산 건데 10세거든요. 몇 세? 욕은 아니죠? 10세거든요? 전 16세. 저도 16세가 오. 꽤 많이 최근에.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육류만 계속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콜레스테롤은 뭐 기본이고 혈압이랑 당뇨까지. 변호사님은 채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몇 년 됐나요? 그래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10, 한 9년도 오. 하반기부터 그거는 오래 조금씩 되셨네요. 조금 지금은 강도를 높여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활동하는 분야가 인권 감수성 높은 분들과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고 좀 존중을 해주는 환경이 비교적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초반에는 여기서 나오는 비아냥들 듣기도 했죠. 식물은 안 불쌍해 뭐 여기도 나오지만 근데 확실히 요즘으로 올수록 그런 식의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존중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존중할 줄 아는 게 비건이 어쨌든 약간 윤리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 이상한 사람인가? 괜히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그 비건 한다고 하면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활동하는 동단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일리벳이라는 수의사 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돌아가면서 쓰는데 다른 건 다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데 꼭 이런 채식 관련된 것만 쓰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사람들의 뭔가 양심을 건드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살기도 바쁜데 무슨 채식이냐. 괜히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김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비건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불완전한 비건들, 작은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고 어쨌든 다수가 있어야 사회가 변하지 한 그쵸. 사람이 끝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서도 바꾸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너가 한다고 바뀔 것 같아? 소수의 의견에서 행동에서 시작한 거로 따지면 페미니즘이라든지 성소수자의 권리, 장애인들의 인권 이런 거를 소수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발전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그게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비건 채식주의도 소수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작가님도 쓰셨다시피 성소수자나 장애인 인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밥 먹을 때마다 비난받고 질문받진 않잖아요. 근데 채식은 밥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채식이야? 그거 웃겼어. 매일 맞닥뜨려야 돼. 매일 몇 끼니마다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건들 중에 그 논쟁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그냥 알러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아. 많대요. 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되면 숨어있는 비건들만 계속 양성이 되고 원래 비건이 아니신 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계기가 없지 않나. 저는 되게 놀란 게 제가 이제 뉴욕 갔을 때 깨달았는데 어떤 식당을 가도 비건 옵션이 거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심지어 스테이크 집에도 비건까지는 아니지만 베지테리언 옵션이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좀 나아졌는데 그때는 한국이 더 심각하게 비건이 안 될 때였는데 솔직히 비건으로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나는 돼지고기 좋아해, 난 닭고기 좋아해, 나는 고기 안 먹어가 동등한 선택지로 존중받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하나의 옵션. 네, 하나의 옵션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사회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뉴욕 갔을 때 느꼈어요. 정말 하나의 옵션으로 동등하게 있는 것 그 자체가 발전된 상황이긴 맞아요.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사실상 우리
사회는 육식을 강제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나 학교나 이런 데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네, 대박이다. 채식하는 사람의 각하여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 뭔가 법률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이건 양심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선택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가는데 나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 동물을 죽이는 거에 대해 가담하고 싶지 않은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고기 반찬 나오면 이 사람은 그 신념을 실천할 수 없고 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죠. 강요긴 하네요. 네네. 비건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은 뭘까요? 인프라인가? 인프라가 가장 크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다 존중해주는 사람들 속에만 거의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의 사회는 어때요? 보통의 사회는 사회에 없어요? 거의. 요즘은 그래도 젊은 분도 한두 명씩 있는데 저는 고기 그렇게 안 먹어요. 드러내시는 분은 없고요. 없어요? 네, 고기 안 없고, 먹어요, 이런 고기 거 안 먹? 네, 그런 분은 없었어? 없어요. 네. 건강 때문에 안 먹는 분은 봤어요. 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알러지가 아. 진짜 올라오는. 거짓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필요한 있겠다.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분은 몇 번 봤는데 음. 거의 뭐 나 베지터리언이에요, 비건이에요 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그렇죠. 진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 말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네. 매 끼니마다 네. 진짜? 왜? 왜? 야, 너 안 돼.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얘기 계속 어. 듣는 거예요. 너 건강은 괜찮아? 야, 안 돼. 야, 골고루 먹어야 돼. 이제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비건이 진짜 실천하기 어렵긴 한데 그러면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뭘까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먹는 날 정해보는 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폴 맥카트니가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캠페인 했는데 주말에 안 먹든지 해봐라.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닐까? 하루 정도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 3일은 해야 될 그러니까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긴 주말을 하라고. 왜냐면 하루는 그냥 안 먹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고기부터 줄여보고 솔직히 고기만 안 먹는 건 할 수 있어요. 해산물 그렇지. 먹는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거는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 없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조금씩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김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있는 애들은 맞아요. 먹지 않겠다. 맞아요. 그런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너무 거기에 또 강박이 있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내가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물론 그런 태도도 좋지만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더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완벽한 비건은 진짜 잘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일단 집에서 하고 싶어도. 거의 해먹는 거 아니면은 탄단지를 골고루 갖춘 비건식이 있으면은 많이 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뭐 먹냐고들 하시는데 되게 맛있는 거 많고 되게 오해하시는데 저희 풀만 먹지 않거든요. 저희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아, 먹고. 그쵸. 콩으로 된 그 그리고 스테이크도 있고. 일단 한식이 채식이 많아요. 맞아요. 비빔밥, 청국장. 일단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쫄면, 김밥도 어떻게 보면 김밥, 야채김밥 그쵸. 제일 많이 먹고 일단 유부초밥. 한식에 일단 되게 많고 의외로 도대체 비건이 있으면 어딜 가야 되냐라고도 많이 하셔요. 저는 중국집을 추천해요. 중국집이 은근히 아. 채식인들이 먹을 게 있어요. 잡채 같은 것도. 그쵸, 잡채밥, 송이덮밥, 음. 그리고 빼달라고 하면 돼요. 파두부 거기에서 돼지고기 들어가면 빼달 없는 데도 있고. 진짜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고기 육수, 그쵸. 뭐 고기 조미료 같은 것까지 다 빼야 되는데 김치,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덩어리 고기부터 일단 자제하는 걸로. 네. 혹시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소설 같은 건 없었나요? 영화는 있었잖아요. 옥자. 옥자 생각이 있어요. 네, 유전자 변형 얘기도 들어가고 동물들을 죽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탈출한 그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연결감을 뭐 회복했어.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니까. 아직도 구독을 안 했나? 비건이 되는 것은 산업과 국가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직관적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의 깨우침과 힘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백숙님은 이거 읽고 나서 나는 그럼 이것부터 실천을 해봐야겠다 하는 게 있었나요?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못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오늘 저녁 못 먹었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는 날인데 고기를 먹기로 해갖고 요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뭘 먹어야 되나. 근데 결국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초코바 먹고 왔어요. 이게 영상을 봐야 돼요. 맞아요. 그쵸. 시각적 네, 충격이 맞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러시는데 진짜 맞다니까? 네. 맞아요. 어. 네, 네, 그거 보면은 그래도 한 순간 먹을 생각이 3일은 안 못 들어요. 먹어요. 사실 채식을 하기 전에도 여기도 나오잖아요. 비건이랑 채식은 다르거든요. 그쵸, 그쵸. 네, 채식은 먹는 거에 그냥 하나의 방식인 거고 비건은 정말 사회 운동이에요. 좀 다른데 채식을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저 로스쿨 다닐 때 같이 밥 먹으러 친구들이랑 가는데 그 로스쿨 동기 어떤 언니가 채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내 일상에서 만난 첫 채식인이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채식?
우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처음 보니까 왜 고기를 안 먹지? 생각해보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정작 이게 꼭 필요하다고 쳐 동물 먹는 게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건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비건을 좀 실천하기 전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나의 관성과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전 솔직하게 저의 욕망을 인정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비난하지 말고 비건. 노력하는 사람은 왜 뭐라 하십니까? 내 상황은 할 상황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거 되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건을 비난하거나 비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듣는 소리나 비아냥, 논쟁들 이런 거를 반박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진짜 작가님이 웃기죠. 배려심 많은 친구가 식당에서 물어본다. 혹시 내가 육식하는 걸 보는 것도 불편해? 난처한데 비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분이 예를 드는 게 이런 상황을 떠올려본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노예 반대론자다.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내가 노예 반대론자인 걸 아는데 친구 집에 노예가 있어. 그런 친구가 상황에서 넌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해. 내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게 불편하니? 물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도에 갇혀서 안 먹을 거냐. 아 그거 너무 웃겼어 진짜. 히틀러도 채식주의자니까. 맞아. 동물들도 동물을 먹잖아도 웃겼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냥 음. 존중을 해주면 되는데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왜? 그러면 이건 어떡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말꼬리 잡는 건데 그걸 친절하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그게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이게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가질 만한 가장 그럴 수도 그쵸. 있죠. 맨 처음에 질문들이에요. 그건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아마 지금 동물들도 동물을 먹잖아 파트가 너무 웃겼는데 네. 동물들도 동물 먹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자는 만나면 서로 항문 냄새를 맡는데 아 사자는 서로 만나면 항문 냄새를 맡는데 그럼 네. 너도 그럴 거야? 사자가 저한테 터득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가 그런 자꾸 드시잖아요 지금. 그 책이 재밌어요. 네. 이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읽다 보면은 그냥 재미있어서 술술 익히기도 해요. 내가 비건을 실천할 생각이 없더라도 비건이 뭐지? 대체 뭔데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어. 그럴까라고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책일 수도 이해는 있어요. 되셨어요 좀? 존중은 해요. 이제 존중은 하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아직까지는. 나오잖아. 진실을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어도 여간에선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백숙은 변하. 백숙 잠깐만 이름부터가 지금 너무 폭력적인데?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의미잖아요. 제가 이게 봤을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반응 두 가지가 딱 나뉘는데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하면서 막 보시고 비건이 아닌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어도 여간에선 변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너무 슬프다.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긴 힘들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책 읽고서 비건한 분들을 되게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지로 남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맞아요. 엄청난 발전이지 그러니까 않을까 더 싶어요. 깊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런 건 있어요? 책에 나왔던 것 중에서 영상을 하나만 딱 본다면 저는 도미니언은 약간 충격용이고요. 저는 좀 그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사육되는지가 딱 나와서 이거 보고도 고기가 지금 당장 입에 들어가면 진짜 인정. 근데 그렇지 못할 정도 그건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 어쨌든 확 그 현실을 느끼게 해주기에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여기도 많이 나오지만 회식하면은 건강 괜찮냐 그거를 해주는 게 게임 체인저스라는 넷플릭스 다큐가 있어요. 거기 운동하는 그 남성들이 운동하면서 오히려 얼마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는지 이런 거라서 더 게임 체인저스도 완전 추천.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좋아요도 안 했다고? 교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요. 교감을 하냐. 자기가 교감하는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좀 변화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사람 과오도 이제 교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해치거나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생각에 비건 중에 사이코패스는 없겠죠? 그러게. 아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비건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사람 있어. 비건을 하는 있어, 사람들은 있어. 사이코패스가 있을 있는 것 수도 같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을 없지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죠. 이런 나를 사랑해.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맞아. 나. 난 대단해.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많아.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김소리 변호사님이 추천하신 책을 함께 읽었는데 다 유익한 책이었어요. 혹시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잖아요. 저 그러면 그거 손절사회라는 책. 완전 강추입니다. 현대인
현대인들이 계속 손절하는데 계속 외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들의 관계 맺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현대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와 그거 읽으면서 저도 진짜 내 관계 맺기를 조금 돌아보게 되고 변호사님 되게 연결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 봐요. 주제도 그렇고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이렇게 연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책으로 저희는 그 요즘 핫한 19금 소설 데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재미지. 변호사님이 추천하신 책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얘기인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지? 내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틀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변할 수가 있나. 아들의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얘기. 아들 아빠가? 네. 이 논란의 소설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변호사님 함께 하셨는데 2주 동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으셨는지 옷도 안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비슷한 걸 사주실 건가요? 아 그러죠 뭐. 오! 오. 티셔츠 영주님 거 뺏어 드릴게요. 안 입는다 하시더라고요. 네, 영주님이 빠른 복귀하시면 좋겠고 변호사님과 또 유익한 얘기 2주 동안 나눠서 좋았습니다. 다음 또 무기력한 책 소개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